네, 유평 시간입니다. 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을 소개하는 사람인데요. 오늘은 유명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자유일보라는 매체가 유명해서 자유일보의 칼럼을 소개해 드리는데요. 자유일보는 요즘 조중동이 내지 못하는 색깔, 다시 말해서 보수의 색깔을 아주 제대로 내주고 있어요. 부정선거 같은 것도 제대로 보도해주고. 자유일보의 김성회 개건 논설위원을 글을 소개하는데요. 이분은 정치인 전 국회의원 김성회 의원이 아니고 다른 분입니다. 음악 쪽의 관계도 일을 했고 글을 아주 조리 있게 잘 쓰시는 분인데 단독 인터뷰를 했는데 누굴 인터뷰했을까요? 김건희 씨를 인터뷰했습니다. 그거를 소개해드리는데 제목이요. 2조 5천억 전시회 성공 사업가가 줄리 패션 맞고 땡땡땡 말도 안 돼 이런 제목으로 김건희 첫 면담기입니다. 그대로 일단 읽어드립니다. 지난 11월 15일 서울 서초구 한 식당에서 필자는 윤석열 후보 부인인 코바나 컨텐츠 김건희 대표를 만났다. 그녀를 보자마자 눈이 번쩍 뜨였다. 50이라는 나이라고 도저히 볼 수 없을 정도로 젊은 여성이었기 때문이다. 아무리 많이 보아도 30 중후반을 넘지 않아 보였다. 마주 앉아서 약간 긴 단발을 쓸어 올리는 것을 보니 한눈에 봐도 눈이 뜨일 미인형 얼굴이었다. 눈도 컸지만 뚜렷한 이목구비가 시원시원한 느낌을 주었다. 그런데 그건 시작이었다. 김건희 대표가 입을 열자 또 한 번 놀랬다. 왜냐하면 가녀릴 것으로 기대했던 음색이 보통 여성과 달리 굵었기 때문이다. 마른 체격과 뚜렷한 이목구비 그리고 털털한 옷차림에 시원시원한 말투를 듣다 보니 전형적인 커리어 우먼 사업가 스타일이었다. 실제 이야기를 듣다 보니 보통 사업가 못지않게 배짱도 두둑해 보였다. 보험금만 해도 2조 5천억짜리 마크로스코 작품 전시회와 2조 1천억짜리 규모 자코메티전을 성사시키고 성공시킨 사업가였다는 것을 금방 이해하게 됐다. 그 자리에서 김건희 대표는 말했다. 애초부터 숨기거나 감추질 못하는 성격이다. 또 일을 꾸미고 만드는 것을 좋아하지만 나서는 것은 정말 좋아하지 않는다. 레인보우 합창단을 운영하면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익히 보아온 필자는 김건희 대표의 말이 금방 이해됐다. 왜냐하면 음악을 하는 사람들, 특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자신이 무대에 서길 좋아한다. 하지만 미술을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설 무대를 꾸미고 만들길 좋아한다. 그래서 음악을 전공한 문재인 대통령 부인인 김정숙 여사나 이재명 후보 부인인 김혜경 여사는 나서길 좋아한다. 반면에 김건희 대표는 정반대 성격인 듯 싶었다. 그리고 음악을 전공한 사람은 무대에 서기 위해 깔끔을 떤다. 반면 미술을 전공한 사람들은 물감 등으로 지저분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일하기 때문에 털털한 경우가 많다. 김건희 대표의 성격도 그런 것 같았다. 그래서인지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뒤에서 꾸며주는 것을 좋아하는 커리어 우먼으로서의 김건희 대표 스타일이 크게 빛을 발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자리에서는 우연찮게 줄리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김 대표는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잘랐다. 아닌 게 아니라 남자 같은 털털한 스타일의 굵은 목소리와 유흥주점 접대원이라는 말이 연결되지 않았다. 무엇보다 김건희 대표의 아버지는 공무원이었고 친정집의 재력도 100억 원대 이상 가는 규모였다고 한다. 유흥주점 접대원을 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이미 민주당은 김대엽을 내세워 거짓 선동을 하고 발병 확률이 1억 분의 1도 안 되는 광우병을 가지고 청산가리를 털어넣는 것 같다고 거짓 선동을 한 전과가 있는 집단이다. 김건희 대표는 조단위에 보험금까지 걸며 미술품 기획 전시를 밀어붙일 정도로 배짱을 가진 인물이었다. 민주당의 조작 선동이 얼마나 혹독했으면 그런 김 대표 입에서 죽고 싶었다는 소리까지 나왔다. 검증이라는 미명하에 거짓말을 퍼뜨리고 한 여성에 대한 인격 살인을 마구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 그 모습을 보며 언론 자유라는 미명하에 저질러지는 조작과 폭력에 기가 막혔다. 만남이 끝나자 김건희 대표는 남의 눈을 의식해 몰래 혼자 식당을 빠져나갔다. 그 뒷모습을 보며 사회의 공기라는 언론의 책임을 다시금 생각했다. 정치 공세를 하는 사람들의 말을 받아쓰기 바쁜 언론 자유라는 이름으로 저질러지는 인권 말살에 대해 언론이 보다 심각한 책임을 느꼈으면 한다. 때로는 칼보다 더 날카롭고 더 가혹한 펜을 가진 사람들이 좀 더 진실 앞에 겸손하고 인간에 대한 예의를 갖추기 기대한다. 그리고 1%의 진실에 90%의 거짓이 더해진 마타도 거짓 선동에 더 이상 국민들
언론인들이 현혹되질 않았으면 좋겠다. 거짓 선동 조작에 휘둘려 선택된 나라의 운명이 너무도 가혹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김성회 자유일보 개곤논설위원회 글이었는데 이분 인터뷰 글을 아주 맛깔스럽게 쓰셨네. 음악 관련 레인보우 합창단 운영하면서 문화예술 분야에 글도 많이 쓰고 이런 분의 경력이 있으신 분이었는지 글이 재밌네요. 줄리 인터뷰. 저도 줄리 인터뷰 하고 싶은데 저는 이분 인터뷰 내용에 100% 공감합니다. 일단 재미있게 분석을 했죠. 음악하는 사람하고 미술하는 사람하고의 스테레오타입이라는 건 그거죠. 예를 들어서 이태리 남자는 잘생겼어. 일본 여자는 예를 들어서 매력이 있어. 그 다음에 전라도 사람은 어때? 한경도 사람은 어때? 이런 그 스테레오타입이 있잖아요. 그런데 음악하는 사람들은 특히 성악을 하는 사람 무대에 서니까 하니까 나서길 좋아합니다. 그리고 평상시 대화에도 언니 이렇게 봉규요 이거 비슷하게 목소리가 이 톤으로 이렇게 합니다. 미술하는 사람들은 이 작업실에서 그림 그리고 많이 조각하고 옷도 이제 작업복 같은 거 입고 그냥 묻으니까. 그리고 공간이 남한테 나서는 공간이 아니잖아요. 혼자 외롭게 작업하고 나대길 안 좋아하죠. 좀 혼자 이렇게 뭔가 몰두하고 이런 걸 좋아하죠. 왜냐면 일 자체가 그러니까. 김건희 씨도 아마 미술 쪽에 일을 하다 보니까 나대기를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본인 입으로도 나대기를 안 좋아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때 기자들이 막 따라붙으니까 그냥 막 그렇게 도망가듯이 가는데 그 보좌관이 목을 누르는데도 그냥 이렇게 숨기고 가는 게 얼마나 순진합니까? 순수합니까? 그걸 고개를 쳐들고 당당하게 가야죠. 처음 겪으니까. 그리고 나대기 안 좋아하고 기자가 막 카메라 들고 달려드니까 그냥 긴장해가지고 이렇게 좀 위축된 거. 그래서 다 이런 연출이 되지 않았나 보는데요. 마크로스코 전시회 이런 거는요 엄청난 전시에 우리나라 역대급 전시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보험 금액만 각각 2조가 넘는다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그 작품 값어치가 엄청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운송 과정에 약간의 문제가 있다든가 아니면 보관 과정에 약간 습도라든가 뭐가 흠이 난다든가 그러면 전시하는 과정에 도난을 당하거나 아니면 훼손당하거나 그러면 엄청난 배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조 단위의 보험금을 걸 정도로 엄청난 전시회를 한국에서 성공시킨 배짱이요. 이거 아무나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정도 전시회는 대기업 삼성이나 이런 데서 해야지 일반 조그만한 회사에는 하기 엄두도 못 내는 건데 이 김건희 씨가 해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대단한 기획력이고요. 대단한 배짱입니다. 그리고 배짱만 가져서도 되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한국에 전시한다는데 이런 엄청난 작품을 하는 걸 조그만한 회사 아무런 커리어도 없고 제대로 된 사업 기획서가 없으면 그런 어마어마한 그림을 내줄 것 같아요? 천만에 안 내죠. 철저한 기획력,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어떻게 전시를 하겠다는 기획이 먹혔으니까 그런 그림을 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시회에서 성공을 했다. 그러면 그 사업 수완과 배짱과 기획력 이거는 커리어 호문으로서 일단 그거 가지고는 인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텔레비 예능 프로에 보면 스포츠 스타들이 많이 예능을 휘어잡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허재라든가 안정환이라든가 이만기 선수라든가. 그 왜 그러냐면요. 스포츠로 금메달을 따거나 국가대표 선수로 이름을 날린 사람은 일단은 방송적인 매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름이 알려져서 매력이 아니라 이름 알린 사람도 방송에 재미없는 사람 많잖아요. 이제 그 정도면 신뢰가 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송에 나와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신뢰가 간다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건 선수끼리는. 마찬가지로 이 정도 전시회를 성공했다 하면 스포츠 선수로 말하면 금메달 딴 거나 마찬가지예요. 미술 전시로 말하면 금메달 딴 거예요. 이 두 가지 전시는. 그러면 그거 정도는 인정해줘야 된다. 그리고 그런데 그걸 갖다가 마치 그런 건 다 편애하고 이력서에 한 줄 연도가 잘못된 거. 그 다음에 이번에 하나는 밝혀졌대. 전시회 작품 낸 거 무슨 대상 타고 전시회 한 거. 팜프렛이 나왔어요. 옛날 건데. 그거 아니라고. 근데 포트레이트라고 그 초상화를 P-O-R-T-R-A-I-T 포트레이트란 스펠링을 P-O-R-T-R-A-D-E 이렇게 몇 글자가 틀린 거야. 이력서에. 그러니까 그거 아니라고 말이야. 스펠링 틀린 거지 그게 아니야. 한 걸 팜프렛을 이번에 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하긴 한 거예요. 그 팜프렛에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시비를 걸고 어떻게든지 성형이 잘못됐다. 줄리다. 그런데 줄리가 아니라는 거는 저는 딱 보고 알았습니다. 제가 그 왕년에 그쪽 바닥에 많이 갔던 사람이에요. 제가 잘 나갈 때 이런 커리어를 가진 사람들이 나오기가 드물고요. 손님으로는 갔겠지. 그리고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 명예훼손입니다. 그 업계에 종사하는
하는 사람들이 뭐 호스테스 하는 사람들이 죄졌냐? 예를 들어서 집안 어려워서 취직은 잘 안 되고 미모는 출중하고 그래서 직업으로 선택한 건데 그리고 거기서 직업으로 있다가 알바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돈도 모아서 미장원도 차리고 옷가게도 차리고 식당도 차리고 다음 단계로 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줄리가 그 유흥업계에서 일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은 엄연히 하와이의 토킹바 사장으로 있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줄리라고. 옛날에 어떤 검사하고 동거도 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검사가 겹치는 거지. 줄리, 그 다음에 강남의 유흥업소, 뭐 얼굴이 이쁘고 이런 게 겹치니까 김건희 씨로 이제 이렇게 뒤집어 씌운 건데 그 줄리가 하와이에서 밝혔습니다잖아요. 자기가 줄리라고. 그리고 김건희 씨는 줄리가 아니지. 그때부터 경력이 다르고 그런데 그러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공격을 한 거고 이런 공격을 받는 김건희 씨가 참 안타깝고 윤석열 후보가 불쌍합니다. 이런데도 정치를 해야 되나? 요즘은 별 생각 다 들 거예요. 내가 이거 괜히 정치해가지고 우리 마누라 마음고생시키고 남편으로서 가오가 안 쓴다. 이거 못할 짓 했네. 이런 별 생각 다 들 거야. 그래도 나라를 구하겠다고 나왔으니까 숙명으로 여기고 견뎌야 됩니다. 김건희 씨도 견디셔야 돼요. 물론 속으로는 얼마나 속상하고 열받겠어요. 이것들이 나를 왜 이렇게 못 살게구나 그렇지만 그것 또한 견뎌야 돼요. 왜냐면 부부 일심동체잖아요. 영부인이 되려면 남편인 윤석열 후보를 위해서 이 정도는 참아야죠. 그래? 남편이 나라를 구한다는데 이 정도는 참고선 같이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잘 참아주시길 바라고 억울할 거예요. 그러나 이제 팩트 틀린 거 팩트 틀리게 저쪽에서 공격하잖아요. 지금도 막 공격하잖아요. 그거는 구찬틀에도 그 바로 잡아줘야 돼요. 그 팩트를. 자, 내가 옛날에 니들 이렇게 공격하는데 차 봐라 여기 있다. 자료를 딱딱 요번에 그거 판풀에 잘 내놓았어요. 그런 식으로 딱딱 뭐 증인을 내놓든지 사진을 내놓든지 서류를 내놓든지 지금서부터 요만한 거 하나라도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딱딱 국민의힘 니네들 선대위에서 뭐하냐? 그런 거 하나 준비 못하고 무슨 비단 주머니 어디다 갖다 놨어? 장사하느라고 지들 정치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윤석열 옆에서 사진 찍기나 좋아하고 따라가는 거 화면에 나오는 거나 좋아하지. 이런 거를 대처했어야 되잖아. 진작부터. 뭐 하는 거야 선대위에서. 그건 선대위의 무능이니까 윤석열 후보나 김건희 여사나 섭섭하고 속상하더라도 잘 참고 이겨나길 바라고요. 근데 저는 줄리의 이 인터뷰를 보면서 새로운 영부인상이 되겠다. 괜찮겠는데 오히려 이렇게 좀 약간 엉뚱하면서 천진난만하면서 털털하면서 인터뷰 같은 것도 가끔가다 막 들이대면 약간 당황해서 재밌는 소리도 좀 하면서 이런 게 오히려 괜찮겠다. 약간의 이제 물론 대통령이 된다면 훈련을 하겠죠. 오리엔테이션을 받고 여사님 이럴 땐 이렇게 하셔야 되고 오늘 누구를 만나는데요. 이렇게 하셔. 훈련을 이렇게 쫙 받으면 좀 다듬어지겠지만 안 다듬어진 김건희 여사의 캐릭터 매력적일 수도 있겠다. 유경수 여사가 포스트레디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잖아요. 그 시절에는 그런 또 우리의 국모가 있었고 지금 시대에는 김건희 여사처럼 이렇게 털털하고 솔직하고 꿈이 없고 이런 분. 그러나 그 본인도 얘기했잖아요. 이력서에 잘 보이고 싶어서 약간 과장되게 썼다고 사과도 했고 그러니까 그런 거 얼마나 솔직해요. 그런 것만 이제 좀 고치시고 매력적인 포스트레디 감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해외 순방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G20에 딱 부부 동반 했어봐요. 이거 안 꿀리잖아. 일단 비주얼로요. 딱 나서면은 코리아 영부인이 와 멋있다. 멜라니아 여사 보세요. 뭐 그 여자가 뭐 말을 잘해서 세계적으로 인기 끌었습니까? 그 옷 입고 나오는 거 그냥 그 머리 흩날리는 거 선글라스 하나를 탁 껴도 멋있잖아요. 우리 마누라도 저 멜라니아 여사 나오면 멋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우리의 대통령 부인도 좀 멋있는 여자가 이렇게 머리도 좀 흩날리면서 말이야 선글라스 탁 끼면 멋있을 것 같아요. 줄리가 아니라 이 낙고맹이가 이렇게 나오잖아 이놈들아. 김건희 여사 새로운 스타일의 매력적인 영부인 기대합니다. 주눅 들지 마세요. 화이팅! 응원합니다.